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박민수 박사TV 채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도 자주 내원하시는,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 최근에 부쩍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는 큰 걱정이 안 되지만 야외에서, 집 밖에서, 아니면 운전할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일은 아찔하기까지 한 일인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지러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척 불안한 신체 증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지러움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심한 외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운전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어지러움은 여간 걱정스러운 신체 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 자체가 괴롭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혹시 나의 뇌에, 나의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지럼증과 현운의 차이부터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먼저 증상을 중심으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이라고 칭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주변은 보이지 않는데 머릿속이 어지러운 느낌, 아찔한 느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디즈니스라고 하면서 의학용어로는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반면 주변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영어로는 버티고라고 하며 의학용어로는 현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기 주위가 실제로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지각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앉아 있다가 일었을 때, 아니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머릿속에서 갑자기 아찔한 느낌이 드는 것, 보통 머리가 핑 한다고 말씀하시는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현운보다는 현기증 증상에 가까운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운과 현기증은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멀미와 같이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어지럼증과 혹은 순간적인 저혈압 등으로 발생하는 아찔함을 느끼는 경우 등을 모두 비전정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전정성 어지러움이 의학적 용어입니다. 우리 기에는 우리 몸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신체 기관인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이 전정기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고 해서 비전정성, 즉 전정기관이 아닌 다른 신체 부에서 생긴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 주변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의학용어로는 현운이라고 부르면서 주변 사물이 빙빙 도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어지럼증 가운데 현기증과 현운증을 구분하는 이유 역시 의학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선 현운,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이 느끼는 심한 어지럼증은 전정성 어지럼증에 해당합니다. 현운은 개별적인 질환의 명칭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흔히 쓰는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운의 일반적인 증상은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속이 메스꺼리고 토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특정 원인 질환에 따라 청력 저하나 기울임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현운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자세 불안과 함께 일자로 걷는 것이 어려워서 제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힘이 쭉 빠진다든지 말하는 것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어지러운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증상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메스껍고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인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자신에게 나타난다면 무엇보다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정기관과 관련된 어지럼증, 현운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석증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행스럽게도 물리치료를 통해서 쉽게 호전시킬 수 있죠. 이석증 때문에 생긴 현우는 증상이 한 번에 오래 지속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 다른 어지러움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증은 어떤 충격이나 감염 등으로 인해서 기안에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증상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와 두근거림, 식은땀 등이 잘 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2주에서 5주 사이에 자연 치유가 되지만 급성으로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약물과 함께 수술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질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정기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어지럼증, 현운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이석증 외에도 만성중이염이나 전정신경염 등이 현재 현운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우리 귀 속의 평형기관의 기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장질환이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맥박이 분당 40회 정도로 느려지거나 일어섰을 때 맥박이 분당 120회 이상이 계속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죠. 3개월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되는데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주위 물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잡한 시각 자극에 노출되면 증상이 나빠지는 질환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의 약 2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무서운 어지럼증은 역시 갑작스런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나는 어지러움인데요. 이 어지러움 증상이 무서운 것은 그 원인이 뇌졸중과 같은 중증 뇌질환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어지럼증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 어지러우면서도 외부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 경우, 또 어지러움으로 도움 없이 혼자 쓰거나 걷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각종 뇌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뇌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 4명 중 1명이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고 손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사물이 겹쳐서 두 개로 보이기도 하며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지 증상만으로 일반인이 이런 중추성 어지러움과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생기는 현운, 말초성 어지러움을 구분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미 예전에 병원에서 말초성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다른 뇌질환까지도 함께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즉 뇌종양, 퇴행성 뇌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뇌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나중에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자칫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어지러움이 위험한 어지러움 증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느끼는 어지럼증이 회전성인가 회전성이 아닌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회전성인데요. 이것은 전정기관이나 기능 저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속단에서든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질환이 원인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지금 찾아온 어지럼증이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때문은 아닌지부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즉 회전성이라면 대개는 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도 평형감각에 이상이 생긴 경우인 현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회전성, 비회전성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은 항상 유념해 두셔야 하고 이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계속된다면 위험한 특정 원인 때문일 수 있겠죠.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보상작용으로 대개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심각한 다른 원인이라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점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되는 여러 증상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이나 팔, 다리의 압박감, 발음 이상, 안면마비 등의 뇌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뇌졸중의 패스트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FAST. 뇌졸중은 건강 유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F. 페이스 드로핑.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가 온다. A. arm weakness.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 S. speech difficulty.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T. time to call 119.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한다. 뇌졸중인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무척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간을 지키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놓친다면 가벼운 마비 증상으로 끝날 사람이 평생 불구가 된 채로 살아가거나 생명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자력으로라도 반드시 병원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뇌질환이 있을 경우 약 10% 정도의 사람에게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므로 결코 함부로 생각하거나 넘겨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듯이 자신이 가늠하기 힘든 어지럼증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무엇보다도 뇌졸중부터 의심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 힘들다면 자신이 평소 다니는 병원에 연락해 의사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심한 어지럼증, 현운 증상이라면 응급을 요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증상이 이런 현운 증상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 원인은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일었을 때 갑자기 핑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 일반적인 어지럼증을 느끼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충분히 휴식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해결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립성 저혈압, 일어섰을 때 저혈압이 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질병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찾아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개 그 원인을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은 기립성 저혈압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누워있거나 장시간 동안 쓰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다리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갑자기 앉거나 일어나면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인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빠른 보상작용에 의해 맥박수와 심장 수축력이 증가하고 말초혈관은 수축하면서 혈압을 높여 전신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이런 보상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신경계 보상 능력이 저하되거나 한계가 있을 때 급작스러운 체위 변경 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혈압 저하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어지러움을 느끼는 현기증이나 두통이며 신체 각 장기 내에 혈액순환이 덜 되어 피로하고 기운이 없으며 전신이 무기력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다시 누우면 가라앉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할 때는 누워서 혈압을 측정하고 일어서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수축 혈압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판정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두통부터 심할 경우 구역질, 실신까지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결코 가볍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 원인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장시간 쓰 있을 경우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정상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예방하려면 평소 천천히 몸의 여러 부위를 차례로 움직여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립성 저혈압에 해당되는지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합니다. 또 과로로 인한 일시적 탈수 현상,
혈압약과 전립성 비대증 약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다계통 위축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심한 스트레스나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몸 전체, 특히 뇌 쪽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를 개선하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몸 전체의 근육량을 올려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검조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물과 염분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레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고 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며 일어나도록 합니다. 최근 복용한 약물에 의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약물에 대하여 상의를 합니다.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는 다리 정맥혈의 정체를 막기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오전이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저혈압 방지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어지럼증의 원인이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갑자기 체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가 소화기관에 모두 쏠리면서 다른 곳, 특히 뇌로 잘 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명치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만성적인 소화기능 저하나 만성적인 체증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개 신경성 소화불량, 급체가 많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이 자주 걸어야 합니다. 하루 7,000보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죠. 특히 식사 후 30분 정도 걷는 습관만으로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되 가급적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하겠고요. 변비를 없애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만약 소화불량이 심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어지럼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MRI, 하이정맥류 검사,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이비인후과 검사 등과 같은 각종 검사를 받아보아도 특별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점점 더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 고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분들을 무척 자주 만나는데요.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립성 저혈압까지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매 순간 뇌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경미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부족하고 혈관의 경직도가 올라가 있으며 혈액의 염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데 잘 조절되지 않거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어진 분들에게서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주로 실내 생활을 하는 분들, 하하동동,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제가 지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지내지 않으신 분들, 여름에는 에어컨에 의지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만 지내는 분들에게서 자주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넘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에게서도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감각이 가장 먼저 손상되고 당연히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운동과 근육이 부족하고 수면이 부족하고 휴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도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지럼증 자체가 심해진 것이 아니다. 본인이 어지럼증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사로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어지러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느껴지는 강도나 증상이 더 심해지고 만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질병적 소인이 없는데도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다음 몇 가지 실천을 얼마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어지러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시해 보세요. 인터넷이나 건강정보에서 하지 근력 자세를 배워보고 한동안 실천하면 어지럼증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걸어보세요. 또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소화효소 많은 식사,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복용,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를 통해 장 건강에 노력하면 어지럼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을 평소 잘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 물 마시기 습관으로 금방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이라면 자신의 예민성을 줄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은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어지러움도 있으니 혹시 최근 아니면 지금 나타난 어지러움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어지러움이 생겼다면 혼자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들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혹시 나에게 존재하는 어지러움의 증상이나 원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